9번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0번부터 같이 볼 건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3차 다항식 fx를 x 빼기 t로 나누었을 때 몫을 gx, 그리고 나머지를 ht라고 하자고 합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저 말을 써주면 fx가 x-t로 나눠졌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ht라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는 여기에다 뭐를 쓰냐면 t 넣어서 ft라고 써주시고, 그러니까 ft랑 지금 ht랑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를 준 거고요. 그죠? 자, 이랬을 때 함수 gx와 함수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서 h1과 h-1 더한 게 4라 그랬는데 사실 f1과 f-1을 더한 게 그럼 4라는 걸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리미트 x가 t로 갈 때 gx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gx는 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길 거고요. 그건 x 빼기 t 나누겠죠. 근데 x 빼기 t 나누려면 x가 t가 아닐 때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t가 아닐 때. 그럼 이때 gx는 x-t분의 fx라고 써질 거라고. fx? 빼기 ft까지 있어야죠.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극한을 지금 준 거란 말이야. x는 t로 갈 때의 극한. 그러면 이 아이가 x는 t로 갈 때의 극한이 우리 뭐라고 쓰죠? f 프라임 t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3t제곱 빼기 6t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동의하죠?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3과 f'3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f'3은 끝난 거죠. 그죠? t에다가 3 넣으시면 되니까 f'3은 3 집어 넣으시면은 18 빼기, 맞나요? 3, 3, 9, 27 빼기 18이니까 9가 되죠. 그럼 fx 구하셔야 되는데, 프라임 주어져 있으니까요. 적분하셔야겠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c다. 그죠? 그럼 이 c 값 처리하라고 지금 요거 제시한 거네. 그죠?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더했을 때 4입니다. 라고 하면 c가 처리되면서 f3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x가 t가 아닐 때 저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쌤 극한 쏴도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극한은 t에서가 아니라 t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11번 같이 한번 볼까요? 11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xn제곱은 n-3의 n제곱, n-8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이거의 서다실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부터 볼 건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면 지금 x의 n제곱은 예입니다의 서다실근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서로 다른 실근을 뭐라고 그러죠? n-3의 n제곱, n-8의 n제곱에 무슨 뭐예요? n제곱근이죠. n제곱근 중 실수.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우리한테 제시하기를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fn이랑 fn 플러스 1이랑 fn 플러스 2랑 fn 플러스 3이랑 더했을 때 홀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을 더해달라.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홀수가 돼버리면 요 실수가 몇 개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근데 지금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연속된 4개의 자연수야. 그럼 그들 중에 홀수가 무조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홀수가 2마리예요. 즉 1, 2개가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짝수 2개일 거고, 그 짝수 2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2, 1,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둘 다 2나 0만 들어와 버리면 홀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야 된다? 1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짝수 제곱근에서 1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지? 그렇죠.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짝수가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거. 여기 이 자리에 적히는 게 0이 되고 여기가 짝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n이 짝수면서 이 아이가 0 되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는 n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n 플러스 1이 바로 이쪽이 짝수, 얘가 지금 짝수가 되면서 집어 넣었을 때 0 된다. 그럼 얘가 짝수라는 데에서 n이 이번엔 뭐가 돼요? 홀수가 되시지. n이 홀수면서 n 플러스 1 집어 넣었을 때 0 된다. n 플러스 1 집어 넣으면 n 빼기 2에다가 n 빼기 7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n이 가능한 게 2랑 7인 거죠. 0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홀수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누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7 데리고 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 짝수면서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 거. 그럼 n 플러스 2가 짝수라는 데에서 이번엔 n은 그냥 짝수면 되거든. 그럼 집어 넣었을 때 n 빼기 1, n 빼기 6 되죠. 그럼 그들 중에 0이 될 수 있는 짝수가 누구예요? 6이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이번에 얘가 짝수가 되면서 집어 넣었을 때 0 된다. 자, n 플러스 3이 짝수면 이번에 n이 홀수여야 되거든. 그지? 그럼 집어 넣었을 때 n의 n제곱에 n 빼기 5의 n제곱이야. 그럼 그들 중에서 n 홀수 데리고 오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데리고 옵니까? 5 데리고 오죠. 그래서 가능한 n이 이렇게 4마리가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 12번. 이번에 생각보다 좀 잘해준 것 같은데 간단히 스케치만 하고 갈게요. 자, 12번.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1이라고 제시했는데 양수라고 읽을게요. 1이야. 양수고 f형이 0보다 작다. 그런 2차 함수 fx입니다.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서 함수값 음수인 부분이 있다는 건 반드시 fx가 뭘 가지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죠. 이걸 제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심지어 fx가 지금 0에서 음수가 된다는 데에서 fx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기를 y축 기준으로 한쪽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이렇게 뜨겠지. 그지? 그럼 두 개의 실근 이렇게 잡힌 상태거든. 근데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저번 회차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써져 있죠. 가족관 보시면 음수일 때는 fx랑 gx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0gx가 뭐가 된다? 3fx가 된다. 그럼 당연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기를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gx는으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gx는으로 쓰려고 봤더만 그럼 fx가 나눠져야 하고 fx 나누려고 봤는데 음수인 부분에서 fx가 근을 가져버리니까 이 근일 때와 근이 아닐 때로 케이스 나누어서 쓰기로 했었죠. 그쵸? 근이 아닐 때는 그냥 fx분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3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고, 즉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fx가 0일 때는 어떻게 작성하면 돼? 이 아이의 극한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데에서 이 fx가 0 되는 그 스팟에서 극한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아이의 극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 스팟에서. 근데 그 스팟이라 하면 분모가 0 되게 하는 곳이니까 분자도 같이 0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말은 요 근을 내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곳으로 극한을 쏘면 이 아이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서 자동으로 누구도 0이 돼요? f 알파 플러스 3도 0이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근이 되시거든요. 그지? 자, 이렇게 작성이 된 후에 자, x가 0 이상일 때 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근데 이때는 그냥 gx 는으로 쓰기가 편하죠. f0이 0이라는 보장 없으니까, f0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gx가 f0분의 3fx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 이거는 그런데 0 이상일 때 작성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구간별 함수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으로 극한이 똑같다라는 데에서 여기 쏘고 얘 쏴가지고 똑같다라는 등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 자,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짜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원의 반지름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무조건 한 번은 쓸 거예요. 동의합니까? 자, 그래서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이 점 B를 포함하지 않은 후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서 점 D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지금 A, B, C가 A 여기 있고 B, 그다음 C, 그리고서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쫙 하고 그거. 자, 수직 이등분선이 뜨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이등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쵸? 얘가 떴다? 이등변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D라고 해놓고서는 어떤 조건들 줬어? ACB랑 ACB 요각이랑 ACD랑 ACD랑 요각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DAC 요각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자, 우리 사인 법칙 쓰기로 한 번은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구하고 갈게.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죠. 지금 요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세타라고 하고서 외접원 반지름 3루트 3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인값 알았고 외접원 반지름 알았으니까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CD 길이를 쓸 수가 있죠. 그죠? 이 아이는 외접원의 지름인 6루트 3 곱하기 사인값 3분의 2루트 2 이렇게 작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약분이 되고 그럼 4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변 길이가 지금 4루트 6짜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향 정하고 왔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수직 이등분선 떴으니까 이등변 만들어야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왔다고. 그럼 이등변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 얘 수직 이등분선 그었잖아. 그러니까 선 어떻게 그어야겠어요? 이렇게 그으셔야죠. D랑 B를 향해서 이렇게 그으실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등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DB 길이도 이쪽도 좀 4루트 6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각이 딱 있다는 데에서 원주각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쪽 세타야. 어디도 세타야? 여기도 세타야. 맞죠? 그럼 얘가 세타라고 하시는 순간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쪽도 세타가 되죠. 그럼 이 각이 지금 반갈 나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각 하나짜리가 2분의 세타짜리예요. 자, 그런데 수원에서 이거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수원에서는 이거 건드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지금 AC 길이거든? 그럼 이변 길이를 어떻게 쓸 건지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는 사실상 그러면 요 AC라는 게 얘들아 AC라는 게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AC라는 게 각이 이등분선이라는 데에서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있죠. 맞습니까? 요변 길이 대 요변 길이는 요변과 요변 길이의 B랑 똑같다. 자, 그래서 이걸 쓰고자 일단 BC 길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4루트 6짜리고 여기 직각이고 여기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쓸 수가 있죠. 얼마야? 3분의 4루트 6 되죠.
그러면 지금 B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이놈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3분의 8루트 6 되죠. 그럼 지금 BC랑 CD랑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3이 되죠. 2대 3. 얘는 3분의 4루트 6의 2배고 얘는 3분의 4루트 6의 3배잖아요. 그렇죠? 얘가 2대 3이라 그러면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된다. 그러면 지금 4루트 6이라는 선을 2대 3만큼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변 길이가 뭐가 되고 4루트 6을 5등분 해가지고 2개 가져가는 거니까 5분의 8루트 6이 되고 요변 길이가 뭐가 되고 5등분해서 3개 가져가는 거니까 5분의 12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AC 길이 찾을 거거든요. 요변 길이 알아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면 될까요? 그쵸? 닮음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동물을 가지고? 나비. 대각선이잖아. 대각선 길이 비쓰려고 그러면 나비를 찾아야죠.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나비를 찾던가 아니면 하나 삼각형 만들어서 또 나비를 찾던가. 자, 그러려면 A에서 B로 선을 잇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 돼.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그려져 있어. 야,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자, 그럼 그려져 있대. 자, 그럼 이변 길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길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 안에서 이런 각이 2등분이 뜨면 또 원 안에서 자주 하는 짓이 하나 있어요. 원 안에서 각이 2등분이 떴을 때는 또 누가 튀어나오냐? 이등변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법칙 그 도형의 활용 기출 많이 풀어보면 각이 2등분 뜰 때마다 항상 이등변 쓰고 있다는 거 느껴질 거거든. 이게 경험치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관찰이 돼요. 이쪽 각, 이쪽 각이 똑같대. 이쪽 각이 원주 각에 의해서 얘랑 똑같아. 이쪽 각이 원주 각에 의해서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랑 요렇게랑 똑같은 이등변이 된다고. 그지? 그러면 요쪽 변 길이를 가지고서 요쪽 변을 쓸 수가 있으려면 요각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 원 안에 지금 어떤 도형이 있어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그럼 내접하는 사각형 얘기 나오면 또 어떤 각 얘기가 흘러나와요? 내대각 얘기가 흘러나오죠. 얘가 그럼 마주보는 각을 봤던 이쪽이 세타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각이 파이 빼기 세타예요. 자, 그럼 내가 이변 길이만 x라고 잡아주면, 그쵸? 그럼 요 안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썼을 때 x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은 이쪽 삼각형에서 이쪽 지울게요. 자,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x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얘가 뭐랑 똑같다? 전체 길이 4루트 6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럼 9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2x제곱 더하기 3분의 2x제곱이니까 3분의 얼마죠? 2 더하기 3분의 2 하면 얼마야? 3분의 6 더하기 3분의 8. 3분의 8x제곱.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다는 데서 8 날라가면 이쪽 12 되고 x제곱이 36 되니까 x값 얼마다? 6이다. 자, 그러니까 요변 길이가 6이 떠. 그럼 끝난 거지. 나비 보여요? 보여요? 어디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아, 이걸로 할까요? 얘랑 요 삼각형 나비 요렇게 보시면 요변 길이 6짜리고요. 요변 길이 4루트 6짜리예요. 닮은 게 얼마짜리예요? 루트 6분의 4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변 길이한테 루트 6분의 4 곱해서 이쪽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치? 루트 6분의 4 곱했을 때야. 자, 그러면 봐봐라. 요변 길이가 5분의 8 루트 6이고 얘에 대응되는 게 이쪽에 해당하잖아, 나비에서는. 그럼 이변 길이가 지금 얘한테 루트 6분의 4 곱한 거니까 얼마 되는 거야? 5분의 32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한테 루트 6분의 4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응되는 게 이쪽이야. 근데 실수하지 말아야죠. 얘한테 루트 6분의 4를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한테 얼마 곱해서 얘가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6 곱해서 이쪽이 되죠. 그럼 4분의 루트 6 얘한테 곱하시면은 4 날라가서 3 되고 3, 6, 18 되니까 여기 5분의 18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더해주면 5분의 50 되면서 아, AC 길이 10이구나 라고 찾아내면 된다. 오케이? 이게 가계 이등분선 특징을 사용한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똑같이 그려볼게요. 아, 잘못 그렸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이 수직 이등분선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AC가 이쪽 각 2등분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기를 어디까지 찾아냈었냐면 요변 길이가 지금 4루트 6입니다. 4루트 6입니다. 그리고 요 A, BD 길이와 요 CD 길이가 동일해서 여기도 지금 4루트 6입니다. 그러면 요각 세타라고 했을 때 요각도 세타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각이 2등분 나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요 2분의 세타가 떴다는 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2분의 세타랑 세타라는 두 각의 관계가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각관계랑 똑같아? 원주각과 중심각. 맞습니까? 원주각과 중심각. 미적이도 자꾸 미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지금 수원하고 있어요.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 이거 자체가 얘의 원주각이잖아. 그럼 중심 아무 데나 찍어.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된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내가 저렇게 중심 찍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반지름이죠. 얘가 3루트 3이고 얘가 3루트 3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변 길이가 3루트 3, 3루트 3의 세타 코사인 법칙 써서 써지죠. 써볼까요? 써보면 뭐가 나오겠니? 6이 나오겠지? 그쵸? 구해놨잖아 아까. 그잖아 내가 구해봐. 그럼 6이 나왔어. 그럼 우리 지금 뭐 할 거예요? 이변 길이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저변 길이 가지고 있는 삼각형 보셨을 때 요렇게 큰 삼각형이 여기 6이고 여기 4루트 6이고 여기가 세타야.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x라고 두고서 무슨 법칙 밀어도 돼요? 코사인 법칙 밀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가계관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가계 이등분이 뜨면 가계 이등분의 선의 특징 다 활용할 수도 있고 원주각과 중심각으로 만들어서 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고요. 14번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동의합니까? 맞아요. 원래 그랬었는데 고마워요. 나 대신 얘기해줘서. 내가 차마 지금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랬었는데 14번으로 갖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해서 볼까요? 자, 두상수 AB와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근데 fx 여러분들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0x. 얘들아, 근데 3차 함수 뜨면 약간 기계적으로 미분부터 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사실 가장 먼저 볼 건 뭘까요? 근이에요, 근.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의 위치 다 알고 있으면 3차 함수 바로 그려지니까 굳이 그 값의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면 미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납득하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딱 인수분해, 근을 알아내려고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는 경우라 그러면 사실 그만한 게 어딨어. 그잖아. 그러니까 굳이 미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먼저. 약간 이건 사소한 습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너는 이제 고2 아니고 고3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읽어야 돼. 딱 여러분들이 딱 식을 보고서 우리 인수분해 짬바가 그래도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안 그래? 그잖아. 인수분해 짬바가 이제 3년 다 돼가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인수분해 처음 배우고 계속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면 약간 눈으로 한 번쯤 읽어보라고. 가능? 아니, 근해 공식도 바로바로 떠올리는데 인수분해는 이제 안 되면 조금 곤란한 거거든.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스캔해봐. fx 일단 뭐로 묶입니까? 마이너스 x로 묶이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해봐요.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묶이잖아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잖아요. 그러면 쓰고 가야죠. 그쵸? 그 정도 약간 문제 읽으면서 두상수 a, b와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0x 인수분해 되네 하고서 써놓고 가라고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써놓고 가시면 fx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지금 마이너스 2랑 0이랑 5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 잘 알겠지만 간격이 이쪽이 길면 더 많이 솟는다. 맞지? 이거 사소한 그림 습관 정도는 들어줄 필요가 있죠. 이거 그림 잘못 그려서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자주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너네가 하는 그림에 너네가 현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그림 습관. gx를 뭐라고 정해야지? g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빼기 a고 a서부터 b까지는 a서부터 b까지 그냥 0이고요. x가 b보다 크거나 어차피 똑같아서 그냥 등호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그랬을 때 fx-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x 빼기 a라는 게 그럼 누굽니까? f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근데 a가 음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당긴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함수를 평행이동하는 것보다는 함수 위에 한 점을 딱 찍어서 걔가 이동을 했다로 보는 게 편하죠. 그러면 지금 a 집어 넣었을 때 여기 0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누가 당겨질 거다. 원점이 당겨진다. 동의합니까? x좌표 0인 점이 쫙 당겨진다. 그럼 그거 왼쪽 보고 있으니까 원점이 당겨지고 원점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같이 당겨져서 그려진다. 이거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원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A만큼 쫙 당겨져서 A라는 데 딱 찍으시고 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당겨진 거니까 A-2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서부터 이제 B까지라는 데에서 싹 다 0으로 그려진대. 0이란 상수함수야. 그 다음 B 오른쪽에서는 다시 fx 빼기 b인데요. 그럼 얘는 또 fx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요. 그럼 b 집어넣었을 때 f0라는 데에서 원점이 b만큼 쫙 당겨졌다. 그러면 제가 당겨져서 b까지 오시면 오른쪽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원점 오른쪽 모양이 따져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랑 x축이랑 만나는 이 스팟이 어디가 되는 거야? b 플러스 5 이렇게 되시겠네. 얘가 지금 gx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냐면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x, gx는 t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면 그러면 요 gx랑 tx가 뭐 하는 곳? 만나는 곳, 교점의 개수가 ht다. 그랬을 때 이 ht가 t는 1에서 만 불연속이다. 즉 t는 1에서만 변화한다. 자, 사실 약간 이것도 약간 짬밥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얘랑 직선이 만나는 점개수가 한 곳에서 변화한다. 특수한 상황 연출시킬 거란 얘기고 어떤 상황? 어떤 선인 상황? 접선 상황이지 않겠냐. 맞지? 그럼 t는 1을 딱 집어 넣어서 y는 x를 그렸을 때 걔가 얘랑 접하지 않을까 해놓고서 쫙 풀어버리면 사실상 답이 나오긴 하겠지? 그쵸? 일단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원점이 중간에 딱 찍혀 있어요. 그럼 tx라는 건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 양수 t라 그랬으니까 증가하는 직선 그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되게 작은 양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t가 이제 늘어나다가 변화하는 순간이 첫 번째로 언제 발생합니까? 접할 때 발생하죠. 또 변화하는 순간이 언제 발생해? 이쪽으로 접할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순간이 원래는 몇 번 발생할 수 있다? 2번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순간에만 변화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다. 즉 이렇게 지금 동통접선으로 뜬다는 얘기예요. 누가? y는 x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접한다는 데에서 접하는 상황 찾을 거기 때문에 기울기 1짜리 직선과 접하는 상황 찾을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얼마인 것부터 찾아야 돼? 1인 것부터 찾아야 돼. 자, 그럼 fx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 아이 미분을 때려. f'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얼마야? 더하기 10 맞나?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되시죠? 그럼 얘가 지금 1 되는 거 보고 있는 거니까 싹 다 우변으로 아니야? 플러스 6x 땡큐. 그럼 싹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되고 3 나눠주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되시니까 인수분해가 되기를 x 빼기 3 x 플러스 1로 되죠. 그러니까 x가 어디를 때랑 어디일 때? 3이랑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1이었다는 얘기고 여기 3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서 미분계수가 1이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쫙 당겨져서 그 점이 바로 얘랑 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인 거야? A 빼기 1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 다음 여기가 어디인 거예요? B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점을 아예 써버리면 y좌표는 변화하지 않았죠. x축 평행이동이었기 때문에. 그럼 요 점 마이너스 1, 얼마짜리예요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짜리네. 그 다음에 이 점도 써버리면 3, 집어넣으면 마3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5 되니까 30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었던 거고 얘가 지금 b 플러스 3, 30이었던 거니까 얘가 기울기 얼마짜리라고? 1짜리여야 된다는 데에서 이 아이랑 사실상 y는 x잖아. 둘이 뭐 한 거야? 같다죠. 괜찮아? 그래서 a가 얼마고? 마이너스 5고 또 얘랑 같아야죠. d가 얼마다? 27이다. 됐습니까? 네. 자, 15번 보고 갑시다.
자, 곡선 y는 8 곱하기 a의 x제곱 빼기 2가 있어요. y는 8 곱하기 a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런데 a가 0과 1 사이다. 감수함수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지. 그럼 a를 찾겠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된다 그러면 2 넘어가고 8 나눴을 때 a의 x제곱이 뭐가 되는 곳이야? 4분의 1 되는 곳이야. 동의하죠? 자,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그럼 b는 그냥 바로 써지죠. 0,0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네. 곡선 y는 로그 b의 x 플러스 c 하나도 안 알려줬죠. 밑도 안 알려줬고 x축 평행이동도 안 알려줬어요. 제가 갖다 쓰라는 얘기 아니겠네. 얘 위에 두 점 cd에 대해서 네 점 a, b,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c 구해봐 이러고 있는 거거든. 자, 네 점 a, b,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은 두 선분 a, b, cd를 대각선으로 하고 넓이가 20짜리 정사각형이다. 한 변 길이 얼마짜리다? 2루트 5짜리다.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려봅시다. 지금 얘만 알고 있으니까 얘부터 그려봐요. 점근선이 어디죠? y는 마이너스 2죠? y절편 6이라는 거 알고 왔죠? 감소한대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지금 요 변 길이가 요 점이 지금 뭐고? a고 요 점이 지금 뭐예요? b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무슨 사각형을 그리라고? 선분 AB와 CD가 대각선인 정사각형을 그리겠다고. 이게 대각선이라는데? 단변 길이가 2루트 5짜리였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2루트 10이지. 맞아? 1대1대 루트이니까. 근데 여기 6이라는데? 그럼 이 길이 얼마죠? 여기 x좌표 2네. 집어 넣을게. 그럼 a가 얼마예요? 2분의 1이네. 그럼 이제 c랑 d가 어디 있을지 생각을 해볼 건데, 정사각형 안에서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그렇죠. 수직으로 만나면서 서로 반을 갈라버리죠. 얘가 대각선이에요. 그럼 CD라는 걸 찍으려면 이 선에 뭘 그려야 돼?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야죠. 동의합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에 C가 대충 있다고 칠게. 여기에 D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요변 길이, 요변 길이, 요변 길이, 요변 길이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야 정사각형이 뾰로롱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끝났죠. 자, 지금 유변 길이가 2루트 10짜리라며. 그럼 C서부터 D까지도 2루트 10인 거 아니야. 그럼 C서부터 여기 둘이 만나는 이 점까지가 거리 얼마짜리야? 루트 10짜리네. 마찬가지로 이쪽도 루트 10인 거고. 그럼 요 점은 어디야? AB의 중점에 해당하잖아. 몇 콤마면? 1,3. 그러면 봐요.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거든요. 뭐 준 거예요? 기울기 준 거죠. 이 직선이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3짜리야. 그러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야.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랑 직선 위의 두 점 사이에 거리 잡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x좌표 거리, y좌표 거리 찾아라 이 얘기죠. 자, 기울기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요 거리 대 요 거리가 얼마예요? 3대 1인 건데 3대 1 때 그러면 루트 10 되실 텐데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고? 3이고 이 거리가 1이다. 요 점 C가 어디다? 이 1,3이라는 점서부터 1만큼 떨어지고 3만큼 왼쪽으로다. 마이너스 2,2.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상황이죠. 3만큼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1만큼 위로 올라가네. 4,4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그려지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하시면은 2는 로그 b에 마이너스 2 플러스 c 맞아요?
이거랑 얘 대입하시면 4는 로그 b에 4 플러스 c 이거 열림만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로그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안 잡혀 있는데 로그 함수 그리겠다고 애쓰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이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일찍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몰라요. 난 안 어려워요. 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이 아닌 문제예요. 이거 캐치 잘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텐데 자주 접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다음과 같다. 전피가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오직 한 번 바꾼대요. 운동 방향 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어떤 함수에서 볼 거예요? 속도 함수에서 보겠죠. 자, 속도 함수는 미분해보면 t제곱에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아이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달아가지고 줄 거니까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a 플러스 1,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자 x 위치 함수와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라는 게 속도 함수가 뭐가 한 번 있다요? 부호 변화가 한 번 있다요. 이 아이의 부호 변화가 한 번이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직선 운동 문제를 풀 때 경험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운동 방향이 한 번 변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왔었냐? 이들 중에 중근이 있다. 동의합니까? 이걸 더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근이 중복되어서 중근 뜨니까 거기에서 접하는 상황 나와서 X축에 접하는 상황 나와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는 않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 동의하죠? 그럼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는 T가 뭐일 때 봐요? 이때 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즉 부호 변화가 한 번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요 근인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쪽에 있다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얘가 더 큽니다. 그쵸? 그잖아요? 얘보다 얘가 크잖아요. 얘가 지금 이 범위에 속한 거겠죠. 정확하게 식 써보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a-1이라는 근과 a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갖는 2차 함수예요. 속도 함수가. 그럼 여기에 중간에 y축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a-1이라는 게 음수 쪽으로 넘어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0이 돼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한테 원하는 거 뭐예요? 출발한 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 이하여야 된다고. 얘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잡힌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알겠지? 자주 만나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그냥 설계만 해봤어요. 됐죠? 나머지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자, 수열 A&E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항 귀납이어서 쫄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죠?
자, 봅시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A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AN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약간 습관적으로 이 정도는 써둘 필요도 있겠죠. 그죠? 습관적으로 약간 쓰세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는 N-AN 플러스 1이다. 습관적으로 얘는 N보다 크다 정도 써둘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쓰일지 안 쓰일지는 가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항 주기를 A4가 4라 그랬고 A3 더하기 A7이 10이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A3이랑 A7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순행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순행을 할 건데 그럼 이제 A4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A7까지 가겠다는 데에서 A3이랑 A4를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A4랑 A5를 비교 시작해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누구를 먼저 할까요? A4랑 A5로 할까요? A3이랑 A4로 할까요? 그래요. 신데. 알았어. A3이랑 A4 합시다. 자, A3이 첫 번째. A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갑시다. 그러면 A5라는 게 써지기를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얘는 이거 타고 가는 거죠.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가 이제 A6으로 넘어갈 건데 A4가 4라는 거, 즉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맞아요? A4가 무조건 양수야? 어? 내가 무슨 얘기했죠? 아, 쏘리. A4가 4잖아요? A3가 0 이상이었잖아요? A4가 양수죠? 무조건 A5 갈 때 이쪽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5가 마이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6으로 넘어갈 때 A5가 이제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눠지겠죠. 그럼 A5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A6이 써지기를 마이너스 A4 더하기 A5로 써질 거고, 그럼 A4가 4라 그랬어요. A5가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A3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A3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가 얘가 0 이상이었다니까 A3가 4보다 어떨 때야?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럼 A3가 0 이상일 때 케이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A3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3가 이제 0과 4 사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0 이하죠. 그러니까 A7로 넘어갈 때 누굴 타고 와요? 얘를 타고 오죠. 그죠? 그래서 A7은 자, 조심해야 돼. 얘가 여기가 7이야. 그럼 n값 얼마죠? 5가 되죠. 5 마이너스 A6 대시면 더하기 A3. 그럼 얘랑 A3를 더했더니 10이더라. 그럼 2A3가 5라는 데에서 A3가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시면서 범위 만족하죠. 첫 번째 하나 찾았네. 자, 이제 0보다 작을 때 보시면 A5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A6가 자, 요거 타고 갈 거거든. 맞지? 그럼 얘는 4 빼기 A5 되는 거죠. 그럼 A 집어 넣으면 4 더하기 A3 빼기 4 될 거니까 A3 이렇게 되시겠네. 근데 지금 얘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A3는 뭐보다 큰 거? 4보다 큰 상황이에요. 얘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A7로 갈 때 얘 타고 오죠. 그럼 A7은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5는 A3 빼기 4죠. 더하기 A6입니다. 더하기 A3 이렇게 되죠. 그럼 2A3 빼기 4거든?
그럼 거기다가 A3 하나 더 더해? 그럼 3A3 빼기 4가 되고요. 얘가 지금 10이다.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 넘어가면 14 되면서 A3가 3분의 14 되고 이 범위 만족하니까 하나 더 찾았죠. A3가 3분의 14다. 자, 그럼 이제 A3가 0 이상일 때 A3가 2개 찾았어. 2개 찾았거든. 이렇게. 그럼 각각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A2잖아요. 거꾸로 가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거꾸로 갈 건데, 자, A2로 갈 때 나눌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있단 말이야. 얘랑 A2 연결시켜서 얘 찾아갈 수 있죠.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데에서 A4로 갈 때 이걸 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A2라는 거 뭐라고 적고 들어갈 수 있어? A3 빼기 A4입니다.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A2라는 게 여기에서는 2분의 5에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실 거고, 여기에서는 A2가 뭐로 잡힐 거예요? 3분의 14에서 4 빼는 거니까 3분의 2로 잡히겠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인 A3가 음수일 때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들 이거 금방 해보시면 바로 안 되는 거 캐치 가능합니다. 뭔가 이상함이 딱 느껴질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지? 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22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F형이 0인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원점 지난데요. 함수 gx를 정의하기를 fx- 절대값 x로 정의를 하겠다.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저 박스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테그랄 k1부터 k2까지 gx, dx가 0이 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k1, k2에 대해서 k1 빼기 1과 k2 빼기 1의 곱이 음수다. 근데 얘가 일단 의미하는 것부터 보시면 둘이 대소가 방향이 달랐다, 이거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부호 다르다 그러면 K1과 K2가 1을 기준으로 대소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내가 그냥 K1 작게 쓸게. 됐죠? 그럼 이걸 지금 만족한다. 자, 그럼 잘 들어봐. 인테그랄 K1서부터 K2까지 gx 정적분값이 0이 되는 K1, K2가 몇 개예요? 한번 생각해 볼 법하지 않나? 이걸 만족하는 K1, K2잖아요. 몇 개죠? 무수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gx가 뭐 이렇게 생겼을 리는 없지만 g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렇게 생겼어도 K1, K2라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아낼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이 싹 다 이런 대소를 가진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실 건데, 자, 정적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형태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놈이 떴다 그러면 자주 하는 짓 중에 하나가 gx의 부정적분을 하나 꺼냈습니다. gx의 부정적분을 꺼내서 그걸 라지 gx라고 하면 사실상의 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지 gk2 마이너스 라지 gk1으로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이다.
아, 그러면 라지 GK2랑 라지 GK1이랑 같아지는 K1과 K2가 싹 다 이런 데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라지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지 GX라는 게 같은 함수 값이 뜰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지 GX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GX의 부정적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GX라는 함수가 얘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한테서 절대값 x를 뺀 거야. 그럼 x가 무한으로 가다 보면 fx가 x를 뚫어. 그러면 fx 빼기 x가 양수 쪽에 있을 거라고. 그럼 라지 gx는 계속 그 스팟에서 뭐 하는 거야? 증가하죠. 동의합니까? 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봐. fx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 근데 그때 마이너스 무한 쪽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 x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얘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그 스팟에서 라지 gx가 뭐 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감소할 거고 나중엔 증가할 거니까 무조건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순간들이 생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만약에 그 값이 이렇게 떴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대충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K1, K2를 두는 방법이 이거 있죠. 또 어떻게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죠. 그쵸?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K1이랑 K2라는 게 딱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무조건 잡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4개가 근이 잡히는 이런 형태가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납득합니까? 즉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게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요 K1, K2가 몇 쌍씩만 있어야 된다. 한 쌍씩만 있어야 된다.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K1, K2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잡히면 안 되고 한 쌍씩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된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같은 함수값을 딱 뒀을 때 K1 딱 여기 두고 K2 딱 여기다 둬서 계속 잡아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걸 만족시킨 K1, K2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임의의 두실수 K1, K2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상태를 성립시켜야 된다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소의 위치에 1이 딱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라지 GX가. 이 라지 GX라는 게 1이라는 극소를 가져야 된다. 1에서 극소를 가지게 돼야 된다. 아, 그러면 라지 GX가 스몰 gx의 부정적 분함수였기 때문에 1에서 라지 GX가 극소를 가진다는 데에서 G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F1이 1이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부호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fx 빼기 절대값 x라는 gx가 1에서 부호가 변화해야 극소가 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게. 자, 절대값 x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여기 어딘가 딱 1이 있어서 fx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지나갈 거야? 1 왼쪽에서 어떻게 지나? 아래쪽에서 지나야 돼요? 위쪽에서 지나야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 지나야 된다고. 왜? 극소라고요.
극소기 때문에 1 왼쪽에서 fx가 절대값 x보다 작았어야 돼요. 지나가면 퍼져야죠.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 여기를 제외하고서는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기 때문에 뭐가 없어야 돼? 라지 gx가 그 값이 x는 1 제외 발생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스몰 gx 입장에서는 얘가 x는 1 제외 뭐가 없어야 된다? 보호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럼 스몰 gx라는 건 또 fx 빼기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x는 1 제외 부호변화가 없다는 건 x는 1 제외 뭐가 변화하지 않는다? 대소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fx가 계속 절대값 x 아래쪽에 있거나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1 제외하고서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건지 생각을 해볼 건데, fx가 반드시 어딜 지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시작했냐면 반드시 원점 지나야 됩니다 라는 거 알려주고 시작했어요. 그럼 이 원점을 지날 때 그 지나는 양상이 이렇게 지나오거나 이렇게 지나와 버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무조건 얘가 밑으로 떨어졌잖아. 지금 1 왼쪽에서 밑에 있잖아. 1 왼쪽에서 계속 어디 있어야 돼? 제 밑에 있어야 돼. 그럼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원점을 지나면서 밑으로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얘를 뚫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이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요놈이랑 요놈 사이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밑으로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는 x 기울기인 1보다 컸다 그러면 뚫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1보다 작았어도 위에서 밑으로 쫙 뚫었을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f'0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f'0의 범위가 우선적으로 얘 기울기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x 기울기인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우선적으로 생겨나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fx라는 함수 식을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자,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y는 x라는 녀석이랑 1이랑 0에서 만난다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fx에서 x 뺀 놈 생각해 보겠지? 뺐을 때 0도 근으로 가죠? 1도 근으로 가죠. 그러니까 x랑 x-1을 인수로 가지고 인수 하나 더 있겠죠? x-알파 x 뺐을 때 얘가 되기 때문에 더하기 x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네. 그럼 f'0이라는 거 미분해서 0 집어넣을 건데 f'0 어떻게 되죠 그러면? x 제끼고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알파 되죠? 알파 더하기 1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데에서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2서부터 0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되시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우리 지금 어디만 본 거예요? 0만 봤어요. 0만. 0에서만 여기 안 뚫어야 돼요. 이것만 본 거예요. 나머지는 확인을 안 했죠. 나머지들도 다 확인해야죠. 맞아요? 확인해야 될 게 그럼 뭐예요? y는 x랑 1 말고 다른 데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y는 마이너스 x랑 여기에서 만약에 만났을 때 뚫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왼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능성이 이런 게 남아있다고 지금. 파고 들어갔다가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게 지금 남아있다고. 제껴버려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해야 되는 게 이제 뭐야?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오른쪽부터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쪽에서는 fx랑 누가 만나는 거예요? x가 양수일 때 fx랑 x가 만나는 거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x, x-1에
전개할게. 야, 놔둡시다.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가 x랑 만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 보는 거란 말이야. 그잖아? 우리 양수 쪽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얘 제거하고요. 1이랑 알파 두 개의 실근이 잡히는데 그럼 이 알파라는 게 더 생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양수 쪽에 잡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됐어? 그럼 지금 얘랑 똑같은 범위 하나 생성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 봐. x가 음수일 때는 fx랑 누가 만나는 거 보는 거야?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 보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랑 같다라는 방정식 두고서 마이너스 x 왼쪽으로 넘기면 x 마일 알파 더하기 2x가 제로 되죠. 어차피 근데 우리가 음수 쪽만 보는 거기 때문에 0은 안 봐. x 나눌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보게 된다고. 그럼 이 방정식이 음수 쪽에서 이 음수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다투실이 없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얘가 음수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없도록 이제 할 건데 요 아이가요 1과 알파를 근으로 가져요. 알파가 2범위고요. 그럼 이 함수랑 마이너스 2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를 판단하실 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전개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한번 봐봐. 요 2차 방정식이 음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없어야 된다야. 그럼 이건 무슨 문제에 해당하지? 근해 분리야, 근해 분리. 근해 분리가 앞으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럼 그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야? 실근이 있는가? 안 그래? 그럼 그 실근이 있는가를 보통 어떻게 판단해? 두근의 곱. 근데 두근의 곱이 알파 지금 마이 이상이야. 알파 플러스 2가 그럼 0 이상이잖아. 그치? 실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을 수도 있고. 동의해? 그러면 이때 필연적으로 누굴 봐야 돼? 축을 볼 수밖에 없어. 축의 위치에 따라 지금 달라질 거야. 생각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음수 쪽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얘 축이 지금 어디야?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지금 양수 쪽에 있냐, 음수 쪽에 있냐, 그거 봐야 된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축이 아싸리 양수 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그 상태에서 두근곱이 양수야. 그러면 음수 쪽 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된다는 얘기네, 그럼? 축이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된다는 얘기야. 맞지?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축이 음수 쪽에 있을 때야. 얘가 음수 쪽에 있으면 축이 음수 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두근의 곱이 양수라는 데에서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걔 그런데 우리가 안 원하잖아. 원하지 않는 애라고. 아, 그럼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식을?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아? 자, 그러면 요거, 자, 이제 여기 지울게. 자, 여기 쉽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시면 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알파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는 되는 상황이고, 우리 알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됩니다 라는 거 지금 깨달았어요.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은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플러스 2죠. 그럼 4알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시겠네.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시죠. 얘가 0 이하여야 된다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얘 지금 근해 공식을 쓰라는 건가는 답 봐봐. 물어보는 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루트 2 있잖아요. 쓰라는 거죠. 쓰세요. 자, 근의 공식 쓰면 근이 뭐가 떠요? 마이너스 1 짝수근 쓰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2루트 2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파가 뭐보다 작을 때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사실 이 핵 자체가 1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지. 그러면 우리한테 자 알파가 지켜야 되는 범위가 일단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여야 되고 그 안에서 알파가 0 이하면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된다. 그럼 얘 또는 얘니까 그러면 1 빼기 2루트 2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까지 교집합을 시켜버리면 얘랑 얘 교집합 시켰을 때 이렇게 되네. 됐어? 얘가 그러니까 뭐야? 알파가 지켜야 되는 범위야. 납득했습니까? 자, 그러면요. 끝났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F2야, F2. 그쵸? F2. fx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F2라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2 곱하기 1 곱하기 2 빼기 알파 4 빼기 2알파 더하기 2니까 6 빼기 2알파의 최대치수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누구일 때랑 누구일 때 0일 때랑 1 빼기 2루트 2일 때 각각에서 최대치수가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는 거였고 사실 요거 재작년부터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박스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 박스 해석 이렇게 하고 있다. 이 해석을 해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자주 하던 행동이다.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